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입니다. HLB는 공매도 때문에 사실 그 압박을 크게 받고 피해를 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7일 날 금요일 날 거의 그 국감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10월 27일 날 국감 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하고요. 네, 금감원장 나와가지고 질의응답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기관의 국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공매 대책이라든가 막 이런 건에 대한 어떤 그 내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HLB가 그만큼 이제 공매도에 상당히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 그거를 잠깐 갖고 와 봤어요.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내용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후속 조치가 뭐 바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후에 뭐 준비가 된 게 나올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한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러니까 뭐 공매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10월 27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에 국감은 우리가 기대를 좀 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국감에서 어떤 조치가 바로 당장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국감이 한번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후속 조치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감에서 어떤 대책이 막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후속 조치를 일단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HLB 주가 자체는 뭐 강보합선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금요일장에 이제 됐고요. 이 건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 내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에 앞서서 이제 재료가 몇 가지 나온 게 있죠. 네, 그걸 좀 보면은 이 재료 나왔죠. HLB 미국 자회사 히소피반 백신 일상성 안전성 확인됐다. 이런 건에 대한 재료입니다. 근데 뭐 이런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HLB 주가가 바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속보로 이게 나왔었죠.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감 현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겠다. 모조리 다 파헤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국정감사 내용, 네, 동영상, 네, 그게 이제 여기 제가 갖고 와봤어요. 여기서 이용우 의원과 관련된 부분, 네, 이 부분이죠.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질의응답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감을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 앞에서도 이제 오른쪽이 이제 금융위원장 아닙니까? 그죠? 네, 금융위원장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내용은요, 여기서는 특별한 게 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오고 간 내용에 대한 뉴스거리가 일단 나와 있죠.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말말 해가지고 국정감사 10월 17일 2시 8분 기사로 나온 거 여기 쭉 보시면 중간에 말이죠. 네, 중간에 저희와 관련이 된 이제 공매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불법 공매도를 적발을 글로벌 투자은행을 적발을 해서 처벌할 것. 좀 뭐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네, 상투적인 얘기지만은 여하튼 여기서 나중에 이제 후속 조치는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자 불법 공매도권은 그냥 개별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라든가 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죠? 이 밑으로 가면은 공감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식으로 뭐 적극적으로 전산을 하겠다. 또는 뭐 상환 기간을 손보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여기서는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기사로 나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건과 관련돼서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이 국감에서 어떤 좋은 대책이 바로 막바로 나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죠. 그 어떤 방향성 정도는 제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국감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감 이전에 오늘 국감 이전에 이복현 원장이 얘기했던 건의 재료들이 여러 가지 좀 있었죠. 오히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참고할 것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죠. 국감 이복현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 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여기 제가 요거죠. 요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공매도 전면 재개 뭐 이 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4월달 금년도 4월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요즘 뭐 공매도 전면 재개 움직임이 좀 있다. 막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어떤 개선이 없이는 공매도는 전면 재개는 힘들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여기 4월 달에 발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4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이복현 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사실 HLB 측에 사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이유는 바로 요건이다. 과거에 했던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 FOMC에서 절대 지금 인상하면 하지 인하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최소한 선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 총선 전까지는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그 과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금감원의 방향을 유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국감에서 내용만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감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HLB 주주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경우 정무위에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특별한 걸 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요즘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방향이다. 요 정도로 그냥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특별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 나중에 최신 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또 제가 정선해서 드리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에서 HLB의 모습은 강보합선 정도로 뭐 시장보다는 그래도 항상 최근에 조정장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림에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좀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저점이 지지가 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변곡점이 왔을 때 이제 상방 하방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물량을 가지고 잘 버티면서 기준선이 최소한 깨지지 않는 이상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거고 설사 기준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물량을 팔기는 참 어렵죠. 부분적인 축소 정도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기준선은 이제 27,000원 선 정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 선은 콘크리트 지지선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은 6%대로 상당히 급감을 해서 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대차 빨간 선입니다. 대차가 좀 올라왔기는 했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11월부터는 이 공매도 대차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마 한 11월 중반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공매도가 지금 거세다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공매도가 거세다 해서 27,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안 보이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는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공매도 상환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 정도 와야 이제 또 공매도가 새롭게 이제 등장이 될 거예요.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지.
딴 거 없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매도 대차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약 승인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인 공매나 대차보다는 HLB 몸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이사회 결의 다 됐고 주총을 통해서 결국 내년 1, 2월 달에 신규 공매도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공매도는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되게 그런 판단 좀 하시고요.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국감에서의 특별한 얘기는 없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실망스럽게 뭐 HLB 주가가 내려간다든가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하튼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소통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신속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매매 사인을 즉시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여하튼 이런 그 SNS 도구는요 긴급한 경우에 효험을 발휘합니다. 네, 미리 해놓지 않으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거꾸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셔서 도움을 좀 받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HLB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신 분들에게는 소통과 문자를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걸 약속을 드려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일단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을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급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